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국제약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24년이 취업이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5년 상반기 시작 곧 앞두면서 취업구조대 출발! 자, 이렇게 동국제약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적은 자소서 경력필수 보면서 와, 이렇게 쓴 사람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담 오시면은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 해소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동국제약. 전국제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품을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돌, 인모멘, 인사돌, 그쵸? 마데카솔 등등 정말 여러분들이 알만한 오라메디, 오라메디, 그쵸? 이제 너무 옛날 CF인가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으니까 정말 이 제품만 봐도 잘 나가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전통이 있어요. 1968년에 UEC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어요. 그 뒤에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하다가 1982년에 동국제약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이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원서를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어떤 직무를 뽑느냐? 신임하고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부분, 디자인 부분, 개발, 글로벌, 영업 마케팅을 채용을 하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부분을 보면은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일단 신입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카카오 쇼핑하기, 선물하기 채널 영업 쪽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및 광고 관리도 이제 신입 기준으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 다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 관련 경력이 있다는 게 어쨌든 신입 채용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다만 명확하게 경력직만 뽑는 쪽은 지원 자격에 몇 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동국제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영업 마케팅 쪽도 채용을 진행하죠. 영업 마케팅에서는 OTC 마케팅, 영업 관리, 학사 이상, 고졸, 그리고 OTC 영업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고요. 그 외의 직무는 일반적인 직무는 아니니까 전문성 있는 직무니까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700자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입사 후 동국제약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기술하는 건데, 되게 뜬금없죠. 성장 과정과 동국제약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700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 과정이 저희는 보통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마스 자소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끊임없는 도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죠. 지원 동기하고 포부하고 연결 줄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도전하는 어떤 이야기를 적었으면은, 그렇게 적은 후에 입사 후 동국제약에서도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성장 과정을 다른 걸로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도전을 통한 성장 같은 걸 작성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성장 과정은 일단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항목들이 자소서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이 있어요. 뭐 직무 전문성을 쓰시오, 직무 역량을 쌓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오. 이런 것들은 딱히 어떤 필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을 잘 추출해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진짜 필력이 필요한 길은 스토리적인 항목이거든요. 이 두 가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장 과정은 스토리적인 항목이겠죠. 이런 항목들은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전이나 열정 이런 쪽으로 성장 과정을 잡았어야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점.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그 뒤에 수행한 것들이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읽히겠죠.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뭘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사실은 읽을 만한 어떤 궁금증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영화 드라마 웹툰도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스토리텔링 할 때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도 끝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점을 흡입력 있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했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자소서를 볼 때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자소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글이 이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사 부분은 원래 공식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성장 과정과 나눠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입사 후 직무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만 적으면 돼요. 입사 후 직무 커리어 플랜은 단순히 뭐 선배님들의 말씀 잘 듣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업 관리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사 후 고객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소구 포인트를 명확히 도출하고 뭐 등등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나눠 적어야 돼요. 나중에는 10년 후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1번을 작성하시면 되고, 2번은 본인의 성격에 대해 기술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냥 이거는 장단점만 적으면 돼요. 장단점 안에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장단점의 명확한 좋은 구조는 장점에 스토리텔링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 스토리텔링을 넣는 게 사실 이 경험이 입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경험에 입증을 하는 게 맞죠. 내가 못났다는 얘기에다가 막 입증하려고 경험을 넣고 있어. 이 입증 자체가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자소서를 떠나서 글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보기도 안 좋고 읽는 사람도 읽을 포인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500자짜리 장단점의 명확한 구조는 장점을 소점으로 줬고, 장점이 뭔지 풀어낸 다음에 장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상황 제시, 문제점,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 그런 걸 적고, 여기까지 한 380자, 그리고 나머지 120자 정도를 단점이 뭐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자소서에 있는 장단점에서 700자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 줄 정도씩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된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나왔다고 스토리텔링이 아닌 다른 경험 항목, 여기는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직접적인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 돼요. 직접적인 경험들에 뭐가 있을까요? 인턴이나 중고신입 같은 업무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업무를 해봤다는 것만큼 뽑을 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위주로 적고, 그리고 그런 게 없더라도 관련 대외 활동, 관련 교육 수료,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아니면 뭐 업무에 따라서 데이터 역량이나 협상력, 이런 걸 적어도 되고요.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협상 관련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체계적인 수업을 들었으니까 차별화된 협상력을 뭐 3문장 정도 적고, 소제목 구분해서 직접적인 경험, 경력 필서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업무를 토대로 한 그 경험을 이렇게 구성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원한 분야에 관련해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진 주제를 한 개 선택해서 그에 대한 생각인데, 이런 항목들은 사실 체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바로 두 가지식으로 최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바로 주제 선정을 하고 그 주제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부연 설명이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주제를 내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고서,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된 업계의 미션 또는 동국제약의 미션과 과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 뒤에는 그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이런 구조를 적으면 웬만하면 좋은 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일, 이것도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거예요.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마스터 자소서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국제약 채용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동국제약에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든 전통 있는 이런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